사회의 건강을 추구하는 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 초인류 생명공학 기업. 수익성 위주 가치경영, 기업이 사회환원, 유전자 치료제로 암정복에 도전하는 생명공학 제약기업. 세계를 선도하는 생명공학 기업. 생명공학 제약기업 유젠팜. 이상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전립선 질환에 시달린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전립선 질환 환자들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지난 4월 15일과 16일 대한민요기과에서 특별한 충계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강연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에 이모저모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주공항. 백발의 노신사가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이 노신사는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디트로이트 헬리포드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립선암의 세계권위자인 김지호 박사. 유전자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전립선암 치료법을 개발한 재미 한인의학자인 그가 이곳 제주도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비뇨기 학회 초청받아와서 지금 현재 우리 헨리 포드 병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을 이 전립선 암 치료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 그동안에 했는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김지호 박사는 암세포에 세포 자살 유전자를 투입하여 동반 자살을 유도하는 치료법으로 기존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항암제의 부작용이 없는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전립선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 67%의 높은 치료 효과를 거둔 이 획기적인 치료법 소개로 대한비뇨기과 학회 의료진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로스테이트 튜머만큼의 PSA 프로모터나 전신적으로 투여하면 효과를 조금 더 줄어지고 그래도 결국은 끝까지. 또한 이 자리에서 김지호 박사는 독창적인 연구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내용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젊은 선생님들 연구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다.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다음에 반응, 그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아주 프로스테이트 캔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증상 등 비뇨기과 학회 회원들의 심도 깊은 연구와 임상 사례에 대한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한비뇨기과 학회의 충기학술 대회는 보다 내실 있는 행사라는 학회 회원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된 노인들에 대한 특히 여성 요실금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 암에 대한 또 홍보, 그다음에 남성 노인들한테 배뇨장애 주된 원인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홍보는 해마다 학회 차원에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고 또 벌일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충기학술대회는 의료업체들도 대거 참여해 수술기기, 진찰도구 등 첨단 의료 장비를 홍보하고 첨단 장비와 신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새로운 의료 지식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상 미디어TV CNN 월드 리포트 임종서였습니다. 본 테이프 내용은 21세기 유전공학을 선도하는 주식회사 뉴젠팜과 미 헨리포드 연구소 연구팀의 항암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연구개발 진행 상황입니다. 당회사의 대주주인 김지호 박사님과 파트너인 프라이텍 박사님이 주축이 되어 전립선암과 췌장암에 대한 임상 결과 및 향후 추진 방향 등 자살 유전자법에 대한 견해를 프라이텍 박사가 설명하고 있으며 2004년 9월 25일 오후 7시 30분에 미 ABC 방송에서 더 마인드 오브 메디슨 온 더 프로스테이트 캔서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암 치료제를 찾아왔습니다. 모든 대륙, 모든 국가, 그리고 지구상의 제일 외딴 곳에서조차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과학자들은 인체 내부까지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암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암이 찾아들면 우리는 치료제만큼 중요한 희망을 찾습니다. 2002년 말 12월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거기서 멈춰선 느낌이었기에 정말 무서웠습니다. 한동안 화가 났습니다. 왜 하필 나이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 자신을 돌보기 위해 노력도 많이 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을 준비할 따름입니다. 많은 암 환자처럼 로버트도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헨리포드 병원에 왔습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제약 혁신, 바로 임상시험을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우리는 환자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을 검토합니다. 임상시험은 구체적인 요법을 시험하고 이를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임상시험입니다. 바로 우리 이웃에서 연구자들은 암과의 싸움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 발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약물 발견 연구실, 잠재적 약품 시험 또는 개선된 방사선 전달 연구 등에서 의사와 연구진은 주목할 만한 획기적 발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부터 실질적인 환자 침상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치료법 개발에 애쓰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이용 가능하지만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암 관련 3개 혁신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과학자로서 제 역할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하듯 과학이 없는 세계는 희망이 없는 세계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과학자들은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인간의 상황을 개선하고 인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 이보다 더 나을 수는 없죠. Imagine a doctor who could gather the knowledge of hundreds of experts and focus on a single task. A doctor who has no boundaries. A doctor with access to not only the latest technology, but with the ability to create technology that does not yet exist. These are the minds of medicine. This Minds of Medicine is brought to you by HAP. 안녕하십니까. 마인즈 오브 메디슨 진행을 맡은 폴 스미스입니다. 조세핀 포드 암센터 다운리버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으로 수많은 혁신적 암 치료법 중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양학 병동입니다. 중서부의 어떤 시설보다 우수한 이곳은 효과적인 암 치료법 발견을 위해 헨리포드 의사 및 연구진이 채택한 새로운 방향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프라이테 박사는 공학으로 탄생한 유전자와 암 치료제로서의 그 효과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사는 과학자와 의사로 구성된 수십 명의 의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치료법뿐 아니라 이 치료법을 실험실에서 시작해 침상의 환자에게 전달하기까지의 전략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폐암이나 결장암이 또 다른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기초과학자와 임상과학자를 서로 연결하여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모든 프로젝트에는 주간 연구자가 둘입니다. 기초과학자와 임상과학자입니다. 우리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연구진은 현재 자살 유전자 요법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요법은 공학을 통해 정상 상태의 감기 바이러스를 치명적인 암 바이러스로 변환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프라이테 박사 연구팀은 유전자 연구를 통해 종양 내에 이입되었을 때 암세포가 일종의 세포 자살을 하도록 유도하는 유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요법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곳 연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것은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활용해 두 개의 전달하고 바이러스는 복제를 통해 종양 전체에 확산됩니다.
그리고 두 유전자가 작용을 시작하면 환자에게 비독성 전구 약물을 투여합니다. 이 약물은 혼자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두 유전자를 지닌 환자의 경우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변환됩니다. 자살 유전자 요법은 방사선 요법과 함께 사용되어 공격적인 단계, 즉 진행기 전립선 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상보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15명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의 전립선 생검 결과 70%의 환자에게서 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상은 45%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근거해 규모가 훨씬 큰 전향적 시험을 계획하였습니다. 1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요법과 방사선 요법을 함께 사용할 때와 방사선 요법만 사용할 때를 비교할 계획입니다. 칼 미킨스는 전립선 암 치료를 위해 헨리 포드를 찾았습니다. 종양의 유형 및 신체 조건이 적합했기에 자살 유전자를 이입받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 치료 덕분에 그는 전립선 특이 항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안전관에 이른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시기를 잘 맞춰올 수 있어 정말 운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임상시험이 그렇듯 자살 유전자 요법도 장기적 효과 조사를 위한 몇 가지 단계를 거친 후 모든 암 환자에게 처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법이 초기에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미 헨리 포드는 훨씬 많은 유전자 요법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습니다. 프라이텟 박사는 이 접근법이 오랫동안 불치병으로 알려져온 암 치료의 열쇠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요법을 췌장암에 적용하는 것이 정말 기대됩니다. 폐암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췌장암과 관련해 제가 크게 기대하는 이유는 췌장암 전망이 매우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췌장암을 다음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이 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헨리 포드 병원의 최신 전립선암 치료법이나 자살 유전자 임상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enryford.com에 방문하십시오.